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등차 수열의 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열 AN이 있으면 이런 수열 AN이 있을 때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수열 AN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수열을 정해 줄 건데, 어떤 수열을 정해 줄 거냐면 SN을 정해 줄 거야. SN은 뭐냐면 어떤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SN은 뭐냐? A1부터 A2 AN, 요거를 새로운 수열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로 항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AN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면 SN이라는 수열의 합의 수열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S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n의 a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an은 마지막 항이니까 마지막에 영어인 라스트의 앞 글자인 l을 따서 보통 l이라고 여기 표시를 많이 하는데, 등차 수열,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수열을 SN이라고 했을 때, 그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즉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2분의 n개만큼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증명해볼게. 이 SN이 왜 대체 이렇게 표현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SN의 정의에 따라서 SN을 이런 식으로 쓸게. A1, 근데 내가 지금 첫째 항을 A라고 표현했으니까 A라고 쓸게요. A. 그리고 그 다음 항은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A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2D,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은 L-D, 그리고 마지막 항은 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SN을 또 쓸 건데, 이번에 SN을 어떻게 쓸 거냐면 마지막 항부터 쓸게요. 마지막 항부터 L-D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L-ED. 그럼 얘가 쭉쭉쭉 가다가 결국 A 플러스 D A, 이런 식으로 그냥 SN을 거꾸로 다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두 식을 더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두 식을 더하면 당연히 좌변은 ESN이 될 거고요. 자, 우변을 더할 건데 여기는 흔히 첫 번째 항이라고 하죠.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L이 되고, 여기도 A 플러스 D랑 L 마이너스 D랑 더하니까 A 플러스 L. 세 번째 항도 A 플러스 L. 그럼 네 번째 항도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n번째 항이 전부 다 A 플러스 L로 표현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총 우리가 몇 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n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다시 써주면 ESN은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2로 나누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그건 어떻게 빠르게 계산하느냐,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분의 항의 개수,
2분의 항의 개수로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수열의 합이 된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거기 게다가 요 L은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SN이라고 했잖아. SN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항은 A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분의 N에 A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AN은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로 또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N에 A 플러스 첫째 항 더하기 N-1D다. N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을 정리해주면, 따라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그냥 편하게 쓸게요. A1부터 AN까지의 합은 그걸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표현을 해요. SN이라고 표현하면 등차 수열의 A1부터 AN까지의 합 SN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첫째 항이 A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한다면 SN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항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항 대신에 공차를 한다면 SN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다. 이렇게. 즉 등차수열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등차수열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과 항의 개수, 즉 여긴 항의 개수, 여긴 첫째 항, 마지막 항, 아니면 항의 개수와 첫째 항 그리고 공차,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괜찮죠? 예시 들어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첫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이 22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은 S5라고 쓸 수 있겠고, 이 S5는 우리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항의 개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항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5에 2 더하기 22 해서 60이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아니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이번엔 마지막 항이 아니라 공차를 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 만약에 첫째 항부터 7번째까지의 항, 즉 S7을 구하라고 하면은 7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7에, 자, 공차가 포함된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의 2배에다가 N-1t 7-1t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6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거는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적재적소의 조건에 맞게 쓸 줄 알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등차 수열의 합 계산은 항의 개수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냐, 아니면 항의 개수와 첫째 항과 공차를 아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등차 수열의 계산, 덧셈 뺄셈 계산에서 조금 더 얘를 빠르고 쉽게 다루려면은 뭘 이용하라고 했냐면 등차 중항을 이용하라고 했어.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등차 중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단해요.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중간항에 의해서 덧셈의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SN을 우리가 A1, A2, A3 쭉쭉쭉 가서 뭐 AN-3, AN-2, 뭐 AN-1, AN 이걸 다 더한다고 치면은 등차 수열은 중간항에 의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A1과 AN을 더한 건 A2와 AN-1을 더한 거랑 똑같고 그건 A3와 AN-2를 더한 거 A4와 AN-3을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A1 더하기 AN이 몇 개 나온다? 이 항의 개수가 총 n개니까 이거를 둘씩 짝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2분의 n개만큼 나온다. 뭐가? A1 더하기 AN이 2분의 n개만큼 나온다. 요건 등차 중앙의 관점에서 생각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겠죠. 괜찮지? 따라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요 n개의 수의 합은 등차 중앙 n개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따라서 등차 중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정확히 말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할게요. 이루는 수 n개의 합은 등차 중앙 n개의 합과 똑같다. 괜찮죠? 등차 중앙 n개의 합과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이 연구라고 해야 되나?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얘기를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을 새로운 수열 SN으로 표현했어. 그걸 수열의 합이라고 치고 그 수열의 합은 A1, 뭐 A2, A3 같은 놈들이 더해져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더라죠. 무슨 소리냐면 나열해볼게. S1은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겠죠. 그러니까 A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S2는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A1 더하기 A2라고 쓸 수 있겠고 A1 더하기 A2라고 썼는데 우리가 앞에서 A1은 S1이라고 했거든? 그냥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S1 더하기 A2다. 마찬가지로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정의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A1 더하기 A2는 S2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를 S2 더하기 A3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이러한 논리로 반복을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게 되는데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이고 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N-1 더하기 AN이다. 그지? 이 규칙이 있죠. S1은 A1, S2는 S1 더하기 A2, 3는 2 더하기 A3. 그러니까 SN은
sn-1 더하기 an이다. 따라서 이를 넘기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온다? an이 나온다. 단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n은 1일 땐 s1은 a1이랑 똑같겠죠. 따라서 이게 뭐다? 이 얻은 두 가지 식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가 an을 알고 있다, an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은 sn을 구할 수 있고요. sn을 알고 있으면 적절히 변형을 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자네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야. 제발 n은 1일 때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sn에다가 n은 1을 그냥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n은 2 이상일 때만이에요.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가 유도해봐서 알죠? 우리가 유도해봐서 알겠지만 n에다가 1을 넣으면 s1은 그냥 a1이고요. 따라서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을 찾을 때는 수열의 합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의 항부터는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요거 좀 잘 알아둡시다. 우연히 sn에서 sn-1을 뺐더니 sn에서 sn-1을 빼서 얻은 n에 관한 식, 그 n에 관한 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잘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sn을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요걸 이용해서 일반항 할 거야. an을 구하고 싶대. 여기서 이러지 말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an을 구해야 되니까 공식에 의해서 sn 빼기 sn-1 하면 되겠군 해가지고 sn은 n제곱 플러스 2n-1이고요. sn-1은 n에다가 n-1 집어넣으면 되니까 n-1제곱 플러스 2에 n-1 마이너스 1. 요걸 전개해서 쫙 빼보면 2n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요게 an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답은 an이다 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구한 일반항 an은요, 오직 n이 몇 이상일 때만 통한다고? 2 이상일 때만 통해요. 이걸 이용해서 이 일반항의 첫째 항을 구할 수는 없단 얘기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내가 이렇게 구한 일반항에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은 3이 나와. 근데 우리가 실제로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sn에다가 sn, 여기 이 수열의 합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s1은 1 더하기 2 빼기 1이 돼서 2가 되고요. 이게 진짜 a1이란 얘기지. 따라서 얘랑 틀리잖아, 그지? 얘랑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꼭 첫째 항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아니라 an을 이렇게 써야지. an은 2다. 언제? n은 1일 때. 그리고 n은 2 이상일 때는 2n 플러스 1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괜찮죠? 요걸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러면은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면 특별히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당연히 요런 관계가 있겠죠. 요런 관계가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관계가 있어요. 자, 보면 아는데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도 중요하고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좀 더 중요하다. 디테일하게 좀 알아둡시다.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에는 이미 공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네.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다. 자 요거를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식으로 좀 묶어주시면 정리해서 묶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개수의 특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1번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몇이다? 0인 n에 대한 2차 함수다. n에 대한 2차식이다 하죠.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차항의 개수, 즉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n제곱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공차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특징을 기억한다면 등차 수열의 합을 바로 등차 수열로 바꾸는데 유리하고요. 반대로 그냥 어떤 SN이 n에 대한 2차 함수래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고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만약 SN이 몰라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SN을 구했는데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P n제곱 더하기 qn 즉 상수항이 0이고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물론 당연히 n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이럴 때 우리는 수열 AN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이루고 있는 일반항 AN이 공차는 몇이다? 2배 2P이고 첫째 항 A1은 여기다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때문에 n에다가 1을 넣어서 A1은 P 플러스 Q다 라는 등차 수열이다. 요걸 얻을 수 있어요. 괜찮죠? 따라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된다. 괜찮죠? 자,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문제에서 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an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SN이 2n제곱 마이너스 n인데 an을 구하라고 해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때문에 S1을 먼저 구하겠지. A1이다 해가지고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1이고요. 그리고 an은 sn 빼기 sn-1이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2n제곱 마이너스 n에서 빼기 2에 n-1 제곱 마이너스 n-1 진짜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서 막 계산해가지고 막 지우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면 이러지 말란 소리는 아닌데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 얘기죠. 우리한테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왜? 딱 봐도 SN이 상수항 0이고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특징 때문에 이 일반항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를 알 수 있다. 공차 D는 이 개수의 몇 배다? 2배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D는 4다. 이렇게 해버리면 AN을 바로 구할 수 있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1 플러스 n-1 곱하기 4니까 전개하면 4n-3이겠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좀 더 빠르다 요 얘기죠. 당연히 지금 특징에서도 봤지만 상수항이 없어야 요걸 성립하는데 만약에 SN이 상수항이 0이 아닌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 이렇게 되면 얘는 그러면은 이 공식을 절대 못 쓰느냐? 절대까지는 아닌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자, 왜냐하면은 직접 구해보면 알아요. 보면은 이거를 만약에 내가 SN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래.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해주면은 SN 빼기 SN-1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4n-3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S1을 이용해서 A1을 구하면 2 빼기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가 나와. 근데 내가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1이 나오거든. 따라서 얘네 둘이 달라. 즉 일반항 Sn 빼기 Sn-1로 구한 일반항에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구한 첫째 항과 원래 공식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일반항 이 첫째 항과 다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쓸 수 없다 이 얘기지. 얘는 딱 맞아 떨어져. 내가 이 특징을 이용해서 구한 A1과 그냥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구한 A1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있으면 쓸 수 없다. 얘는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무슨 소리냐?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예시로 그냥 끌고 갈게요. 얘는 그러면은 공차가 4긴 4인데 첫째 항은 2고 공차가 4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n은 2 이상일 때부터 유지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an 수열로 다시 쓰면은 얘는 첫째 항이 2 그리고 둘째 항을 구해주면 여기다가 2를 넣겠죠. 그럼 5겠지. 5 봐봐 공차가 3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3을 넣어볼게.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2 빼기 3이니까 9가 돼요. 즉 여기부터 여기는 3인데 여기부터는 4고 계속 4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일반항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아예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예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수열 혹은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언제나 같은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요거를 우리가 칸이 부족하네.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태생 자체가. 왜 그런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했을 때 뭘 알았냐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근데 내가 수열은 함수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그냥 SN은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은 뭐야? n에 대한 2차. 너는 n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볼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정의역이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엄밀히 말하면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 첫째 항 A1이 0보다 크고 공차가 0보다 작으면, 이러면 등차 수열이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면 공차는 기울기를 뜻하고 첫째 항은 시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놈을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x축이라고 치면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a1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점으로 그려야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그랬을 때 얘를 다 더한 게 SN이잖아. 그러면 이 SN은 언제 최대냐 아니면 언제 최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겠죠. 근데 지금 우리 정의역이 N이니까 N축으로 바꿀게요. 이 N축보다 위에 있는 항까지 다 더했을 때, 즉 양수만 다 더해야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은 언제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느냐? 만약 어떤 k번째 항이 있어서 얘가 0보다 크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 ak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질 때, 즉 k번째 항까지 다 더한 sk, 여기가 최대값을 갖는다. 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언젠가는 음수가 될 텐데 음수가 되기 전까지를 싹 다 더한 게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란 얘기예요. 간단하죠? 네. 쌤, 만약에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ak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최대값을 두 개 갖겠죠. k일 때랑 k-1일 때.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째 항이 양수여서 점점점 공차 따라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기점이 있고 여기가 ak번째면 여기가 ak 플러스 1번째인 거야. 그럼 당연히 난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값이겠어?
여기까지 더해야 최대값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등차 수열에 따라서 K번째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K번째에서 딱 0이 될 수도 있겠지. 이게 K번째래. 얘가 AK 플러스 1, K 플러스 1번째고요. 그럼 당연히 나는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값이겠어? 여기까지, 즉 K-1번째까지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K번째까지 더해도 최대값이야. 따라서 최대값이 나오는 n이 몇 개다? 2개다. 즉 K-1이랑 K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원리대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A1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n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음수에서 시작해서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값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가 되기 전까지, 즉 여기까지 더해야 최소값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 우리가 K번째는 0보다 작고 K 플러스 1번째는 0보다 클 때 K번째까지 더해야 최소값이 나온다. 요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주자면 만약에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첫째 항이 7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과연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대 최소 중에서 당연히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최대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그래프로 원리대로 그래프를 찍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언제 0보다 작아지냐 이걸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AN을 그저 나열해 보면 7, 4,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 여 경계를 찾은 거죠. 딱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요 경계.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야? 여기까지 더해야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게 돼. 따라서 S3가 최대고 S3는 7 더하기 4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2가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수가 커지고 항이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를 어떤 관점에서 보겠다?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야.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를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던지 아니면 그냥 등차 수열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안다면 우리는 SN을 바로 구할 수 있어. SN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SN은 무조건 PN제곱 더하기 QN이겠죠. PN제곱 더하기 QN이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 당연히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프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그려지겠지. 점선인 게 중요한 거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모양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그렸을 때
우리 이참수의 최대 최소 내용 알잖아. 그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P가 만약에 양수이면 n이 어디에 가까워야? 꼭지점에 가까워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결론. 근데 우리가 n은 자연수기 때문에 꼭 꼭지점이어야 됩니다는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꼭지점의 공식은 마이너스 2p분의 q잖아. 그치? 마이너스 2p분의 q인데 이 마이너스 2p분의 q가 언제나 자연수일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2p분의 q에 가장 근접한 자연수 이면 SN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는 pn제곱 플러스 qn에서 p랑 q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첫 장과 공차 또는 이런 것만 알면은